예,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재무관리 1차 기출해설 맡은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쉬었다는 얘기죠. 쉬었어요. 그래서 다 맞은 사람도 꽤 있을 거고 3개 이하로 틀리면은 잘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25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1형 기준으로 제가 풀게요. 1형 기준으로 25번. A씨는 1월 1일 H은행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 대출 받았다. 그때 이자율 5%, 그다음에 만기 3년, 매년 말 1회 상환. 그때 1년 말에 상환되는 원리금에서 이자 지급액의 원금 상환에 대한 비율, 거기에 그 비율이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균등분할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이 현재 대출받은 금액이고 3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25번이죠.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바로 100만 원은 자, 원리금 균등 분할이니까 그 원리금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PVIFA 몇 %죠? 5%에 3년. 자,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나요? 주어져 있네요. 얼마? 2.7232. 요게 2.7232로 주어져 있으니까 2.7232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2.7231 나누면은 A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냐면요. 36725 정도 나오네요. 367,215 나오고요. 요거는 원금과 이자로 구분이 되죠? 자, 이자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요 100만 원의 5%죠. 기초 시점에 여기 100만 원의 5%가 이자예요. 자, 이자는 그러면 여기 5%니까 5만 원에 해당되고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은요. 빼면 되죠? 31725 이게 원금 부분이죠. 그래서 이자랑 원금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모 36725 분자 5만 해가지고 이 비율 구하면은 얼마 나온다? 15.76% 나온다.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26번. 자,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S기업 보통주의 내재 가치가 지금 2만 원이고요. 전기 말 T0 시점이라고 친절하게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얼마? 5,000원. 그 다음에 내부 유보율 60%입니다. 배당금은 1년 말 지급되고 연 2%씩 연고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위험 수익률 2%, 시장 위험 프리미엄 6%일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성장률이 2%라는 것은요. EPS도 2% 성장하고 주가도 2%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배당도 2% 성장하고 이렇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기대 배당금. 그럼 기대 배당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D1. D1은 D0에서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성장률 우리 알고 있고요. 그러면 D0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보율이 얼마? 60%니까 배당 성향은 그러면은 40%죠? 그러면은 5,000원 곱하기 40% 하니까 2,000원. D0는 2,000원. 그 다음에 성장률은 2%니까 1.0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 나옵니까? 2040원 나오나요? 2040원. 그래서 2040원 이렇게 나오고요. D1은요. 그 다음 2번. 자기자본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자본 비용을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잖아요. CAPM을 통해 가지고 구하든가, 아니면은 항상 성장 모형에서 구하는 방식 있죠. 그래서 이 자기자본 비용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예상되는 배당액, 이게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에서 성장률 더하는 식.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항상 성장 모형에서 D1을 K-G로 나눈 거. 요거 변형한 게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CAPM을 통해 가지고 SML식이죠? 이 MRP가 뭡니까? 위험 프리미엄이죠. 시장 위험 프리미엄 곱하기 베타. 그래서 베타가 우리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렇게 풀어도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기 자본 비용 뭐 우리가 베타를 역산해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요. 근데 거기 이 항상성장 모형으로 구하면은 K 쉽게 구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가 2만 원. 여기가 2만 원. 그다음에 1년 후 배당은 2040 이렇게 구했죠? 그다음에 2%. 이게 얼마 나옵니까? 10.2% 나오나요? 그래서 12.2% 나오는데 12.2% 이렇게 나오는데 베타를 구하는 게 3번이네요. 자, 베타 구하면 무위험 이자율이 2%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 6%니까 2% 플러스 6% 곱하기 베타. 자, 그래서 요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베타 구하면 10.2 나누기 6 하게 되면은 베타 얼마 나옵니까? 1.7 나오네요. 그렇죠? 1.7이 나오니까 3번이 틀렸다. 베타가 상승하면 자기 자본 비용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이 베타가 상승하면 자기 자본 비용 상승하잖아요. 근데 베타가 25% 상승하면요. 베타가 25% 상승한다는 거니까 베타가 2.125로 바뀌네요. 얘가 베타가 25% 상승하면은 2.125로 되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이 얼마로 바뀝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K 이 자기 자본 비용 구하면 곱하기 6 플러스 2 하면은 14.75%가 나오죠. 14.75% 이렇게 나오고 14.75%를 가지고 주가를 구할 수도 있겠죠. 주가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D1은 그대로 2040이고 2040 나누기 여기 있는 14.75%에서 성장률 차감하면 되겠죠? 그러면 12.75로 나누게 되겠네요. 나누기 0.127로 하면은 16,000 5번 그래서 16,000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뭐 MPB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 앞에 50만 원이라는 어떤 컨설팅 비용이 있잖아요. 이 컨설팅 비용 요게 매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MPB 계산할 때 요거를 고려를 해야 되냐 그것만 조금 헷갈리는 문제고 전형적인 MPB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자, 27번 문제. 컨설팅 비용 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컨설팅 50만 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설비를 도입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만 원 지출하기 전에 MPB인지 50만 원 지출 후에 MPB 구하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50만 원은 지출하였다라고 돼 있죠. 하였다. 그 다음에 평가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50만 원은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은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줄까지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3천만 원 기계장치. 그러면 투자 시작 시점은 이런 식으로 나눠서 3천만 원 여기 들어가죠? 자, 근데 3천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순전자본도 있나요? 그런 것들을 찾으면 돼요. 자, 빠르게 읽은 다음에 3천만 원 기계설비 0년도 시점에 지출되고 그다음에 정액법 상각되고 완전 상각되네요. 그리고
투자 종료 시점에 500만 원이 처분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계설비 도입하게 되면은 감가세이 제외한 영업비용 매출에 이렇게 나와 있고 2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에비타는 1,5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순자분이 있네요. 그러면 300만 원 요거 다 처음 시점하고 마지막 시점에 고려를 해야 되고 법인세율 30%, 할인율 10% 그리고 관련된 현가계수 주어져 있고 그러면 연 1회 복리 가정하고 자 그러면 초기에 얼마 지출? 기계장치 3,000 하고요. 그 다음에 순운전자본 300 그래서 이때 300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 3천만 원 얼마에 팔립니까? 완전 상각돼 가지고 장부 가치는 0인데 얼마에 판매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500만 원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500 판매되는데 거기서 법인세까지 고려해서 0.7 했죠? 0.7 그러면 이거 350인가요? 그 다음에 연간 OCF 구하면 되겠죠? 연간 OCF는 어떻게? 2000에서 500 뺀 거. 이게 에비타죠. 에비타 곱하기 1-t.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여기 있는 3000에 3년 그리고 정액상각이니까 1000. 감가상각비는 1000 곱하기 0.3. 이게 OCF죠. 이게 OCF입니까? OCF 이거 얼마 나옵니까? 1500. 1500 곱하기 0.7 플러스 300인가요? 그러면 1350 나오나요? 그러면 이게 1350 나온다. 자, 1350 나오고요. 요거를 빠르게 NPV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NPV 구하면 여기 1350 곱하기 2.4868 맞나요? 거기 2.4868 있죠? 2.4868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50인가요? 350하고 300이니까 650. 650은 뭘 곱합니까? 거기에 0.7513 하고 마이너스 33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이 맞는지 볼게요. 곱하기 2.4868 그 다음에 650 곱하기 0.7513 한 다음에 3300을 빼면 그러면은 545.525 545.525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540만 전 정도 나오는 거네요. 540만. 그거 찾으면 돼요. 2번이네요. 객관식이 이래서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은 D기업의 자본구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베타 구하는 거네요. D기업의 자본구조는 지금 부채 20%, 자기자본 80%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뭐 한대요? 부채 비율을 바꾼대요. 자기자본분의 부채 100%, 무염수익률 3%고 보통주의 베타가 2.3이랍니다. 여기 있는 보통주의 베타가 주식 베타죠. 2.3. 그리고 법인세율 40%고 추가로 조달한 후에 베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얼마냐? 그 다음에 CAPM과 MM 수정 이론이 성립하는데 이 부채에 대한 베타가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부채 비용은 무위험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니까 부채 베타 0 그러면 하마다 모형 쓰면 되겠네요. 하마다 모형. 자, 거기에 2.3이라는 주식 베타는 베타 U 곱하기 하마다 모형 1 플러스 1 마이너스 T에 곱하기 S분의 B 요거 해가지고 뭘 구하면 됩니까? 요게 베타 U잖아요? 베타 L이잖아요? 해가지고 뭘 역산해서 일단 구해요? 베타 U를 역산해서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법인세가 지금 40%니까 요거 0.6 나오고 그래서 1 플러스 0.6 곱하기 S분의 B가 8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8분의 2 이렇게 하고 베타 U 이게 2.3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베타 U를 구할 수 있겠죠. 베타 U는 얼마 나옵니까? 이거 0.6 나누기 4 플러스 1 한 다음에
1.25 나오죠? 그 다음에 2.3 하게 되면은 베타 U가 2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계산기 칠 때, 여기 있는 0.6 나누기 4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죠. 그러면 1.15 나오죠. 그럼 2.3을 1.15로 나눠야 되는데 1.15가 여기 계산기에 이렇게 화면에 있어요. 그러면은 나 1.15로 나누고 싶은데 1.15가 먼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누기를 2번 하면 됩니다. 나누기를 2번 누르면 K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15로 나누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3을 입력시킨 다음에 는 치면은 2.3 나누기 1.15가 나옵니다. 팁이에요, 팁. 자, 그렇고. 그래서 베타 U는 2 나오고요. 이제 뭘 구하는 겁니까? 베타 L을 구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베타 L. 베타 L은 저기 있는 하마다 모형 2 곱하기 1 플러스 0.6에 지금 부채 비율 얼마로 바꾸니까 1로 바꾼다. 그러면 1.6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3.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28번 하마다 모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29번. N기업은 전기말 얼마?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T0 시점이라고 일단 주어졌으니까 뭐 헷갈릴 리는 없겠네요. 자, 배당은 연 2% 영구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랑 약간 비슷한 문제 같은데 현재 보통주의 시장가격과 내재 가치는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균형 상태네요. 법인세율은 40%고 무위험 수익률은 3%입니다. N기업은 부채는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표 이자율이 5%인데 채권의 액면가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 거기에 있는 YTM 이 채권에 적용되는 KD 그게 얼마라는 소리예요? 5%라는 소리죠.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금이 8.98%랍니다. 다음 중 부채 비율에 가장 가까운 값은 그럼 부채 비율에 가장 가까운 값 그럼 부채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있으니까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는 식에서 부채 비율을 역산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일단 가중평균 자본 비용 왁 어떻게 구합니까? 왁은 KD에 곱하기 1-T 하고 전체 V분의 B 플러스 K2 곱하기 V분의 S죠. 그러면은 제가 뭐부터 구할까요? 일단 요거부터 미지수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부터 구한 다음에 제가 부채 비율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얼마예요? 왁이 8.98% 에서 KD는 5%죠. 5%.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얼마입니까? 0.6. 그 다음에 거기서 X. 그 다음에 K2를 구해야 되는데, 자, K2는 거기에, 배당금이, 1,000원인데 성장하니까 1년 후 예상 배당금. 우리 K2 구하는 거, CEPM으로 구하려면 베타가 있어야 되는데 베타 없잖아요. 이거 항상 성형 모형이죠. 그러면은 K2는 P0분의 D1 플러스 G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지금 P1이 얼마예요? P0가 얼마니까 10,000원이고 배당금이 얼마? 배당금이 1,000원인데 주당 그 D0가 1,000원이죠. 그러면은 1,020원 10,000원. 그럼 요거 얼마예요? 10.2%. 거기서 2% 고려하게 되면은 K는 12.2% 나오다. 12.2% 곱하기 1-X. 요거 풀어가지고 X에 대한 값 먼저 구하면 X, 즉 V분의 B가 얼마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V분의 B가 0.35인가요? 0.35가 나온다. 그럼 0.35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기업 가치가 1인데 부채가 0.35니까 얘는 0.65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0.35 나누기 0.65 그러면 53.85%? 그래서 정답은 요 비율이죠. 부채 비율. 요게 53.85%
85% 이렇게 나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자본구조 이론에서 대립 문제와 관련이 가장 없는 거. 여러분 잠식비용 이건 뭐예요? 잠식비용. 잠식비용은 어떤 투자안을 평가할 때 기존 투자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기존 투자안의 마이너스 요인. 그게 바로 잠식비용이죠. 이거는 신규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지 대립 문제랑은 상관이 없죠. 1번이 정답이고. 감시비용. 감시하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그 경영자를 감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과소투자 요인은 뭡니까? 과소투자 요인은 채권, 부채에 대한 대리 비용에서 주주들이 NPV가 0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NPV가 0보다 큰데 왜 투자를 안 해요? 그 벌어들인 NPV가 다 누구한테 갈 거라고 생각되니까? 채권자한테 갈 거라고 생각되니까. 어떤 경우에? 자본 잠식인 경우에. 자본 잠식인 경우에는 벌어들인 NPV가 채권자한테 가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소투자 요인. 확증 비용은 뭡니까? 경영자가 주주들한테 나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비용이 된다. 나 잘하고 있어요 라는 확증. 그 다음 위험 선호 요인은 뭡니까? 위험 선호 요인은 이것도 채권의 대리 비용과 관련된 건데 부채 대리 비용. 주주들이 위험한 투자. 주주들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콜옵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0 또는 플러스 얻는 어떤 콜옵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요? 좀 위험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런 투자안이 있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런 투자안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마이너스 10이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 그냥 0이거든요. 유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 마이너스 100도 0이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밑에 게 좋죠.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 사실은 여러분 위험한 투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더 또 깔끔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1번. 31번. 배당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 A. 배당의 고객 효과 이론에 의하면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는 저배당주 선호. 소득세율이 높으면은 배당이 만약에 높으면 그러면은 배당 소득세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적게 주는 그런 기업을 더 선호하겠죠. 소득세율이 낮으면은 배당 받아도 세금 조금 내요. 그래서 고배당주를 선호하는 고객 효과 이론. 그다음에 B. 안정배당 정책에 의하면은 배당금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순이익이 급증하게 되면은 동일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배당 성향을 낮춰야겠죠. 배당 성향을 낮춰야지 내가 기존에 주던 이 배당금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00이었는데 그때 배당 성향이 40%예요. 그러면은 배당 얼마 줍니까? 배당 40 주죠. 근데 순이익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순이익이 200 됐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배당 성향을 하게 되면은 D가 얼마 나옵니까? 2, 4, 8. 80이 나오는데 나 40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요거를 40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배당 성향 얼마로 해야 됩니까? 배당 성향 20%로 해야지 40으로 유지되죠. 요 얘기예요. 배당 성향을 낮춘다. 자, 그 다음에 C. 배당 이론에 따르면 배당 정책이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주들은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을 무차별하게 생각한다. 배당 이론 MM에 따르면요. 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배당 정책이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배당 소득과 자본 이득을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배당 이론. 자녀 배당 이론은 어떤 겁니까?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배당 주는 형태예요. 그게 가장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론이 자녀 배당 이론이죠. 그러면은 수익성이 많은 투자 기회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배당 성향이 낮겠죠. 왜? 배당을 조금 줄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투자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당 주잖아요. 그럼 배당 성향이 낮겠죠. 그 다음에 C. 현금 배당 시 주당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주당순이익이 뭡니까?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죠. 현금 배당하게 되면은 주식수 변화 있어요? 없죠. 당기순이익 변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주당순이익은 변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변동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현금 감소하고 이익잉여금 감소하니까 자기자본 가치가 감소하죠. 그리고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 비율은 올라가죠. 부채 비율은 올라간다.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주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사주 매입하게 되면 주식수가 감소하죠. 주식수가 감소하고 그러면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은 일정한 상태에서 주식수가 감소하면은 그러면은 EPS는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요. 현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조정 여기 있는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으로 감소하느냐 아니면은 여기는 자본조정이 감소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 증가한다. C 틀렸습니다. 마지막 E 틀렸네요. A, B, C, D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 오, 시끄럽네요. 32번 합병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사실은 합병보다 이거는 뭐 베타 구하는 문제예요. 베타. 자, A기업과 B기업의 시장가치 각각 200, 300인데 주식 베타는 1.5, 1.1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합병했어요. 시너지 효과 없대요. 그러면 베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베타 어떻게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채권 200짜리 채권 300짜리 있어요. 각각의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주식이라고 할까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합치면요. 가중평균하면 되잖아요. 가중평균. 그렇죠? 포트폴리오 베타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주식 베타가 1.5, 1.1이니까 포트폴리오 베타, 합병 베타죠. 합병 베타, 합병 후에 베타를 구하면 거기에 1.5, 1.5는 전체 시장가치의 몇 퍼센트입니까? 40%, 0.4. 그 다음에 1.1 곱하기 0.6 해서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해봐야겠네요. 1.5 곱하기 0.4 1.1 곱하기 0.6 그러면 1.26 나오네요. 얘가 1.26 나온다. 됐죠? 무부채 기업이니까 이게 베타 U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부채를 발행하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부채 비율을 조정합니다. 위험부채 베타가 0.3, 그 다음에 무혐의자율 5%,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10%, 법인 수익률 30%. 그러면은 합병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베타 무혐의자율 시장 포트폴리오 SML이네요. 그러면 SML 구하기 위해서 무혐의자율 여기 얼마입니까? 무혐의자율이 5%. 그 다음에 MRP는요. MRP는 10%에서 5% 차감하는 거죠. 10%에서 5% 차감하는 MRP고 거기에 베타 L을 곱해야 되는데 이 베타 L을 어떻게 구합니까? 요 1.26을 어디다가 우리 하마다 모형인데 하마다 모형은 부채 베타가 0이죠. 무혐부채를 가정하죠. 근데 여기는 위험부채예요. 위험부채. 그럼 위험부채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마이너스 베타 B 곱하기 1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곱하기 S분의 B 이렇게 구하죠.
베타 B를 0으로 두게 되면 하마다인데 지금 베타 B가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 1.26 플러스 1.26에서 빼는 게 있네요. 뭐 0.3, 0.3 빼고 1 마이너스 t 0.7이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1 이렇게 가져가네요. 1.5인가요? 150% 1.5 이렇게 가져가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계산하면 1.26 마이너스 0.3 곱하기 0.7 곱하기 1.5 플러스 1.26 하면 2.268? 얘가 2.268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다 2.268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5 플러스 5 그러면 16.34 16.34% 이렇게 나옵니다. 자, 3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은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네요. 자, A.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공할 1보다 공할 2가 더 크다는 거죠. 그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선도 이자율과 그 다음에 T 시점에 뭐 이 시점이라 할까요? 이 시점에 현물 이자율을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할 2는요. 뭐와 뭐의 평균이에요? 얘와 얘와의 기하 평균 혹은 뭐 산수 평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평균이죠. 공할 1과 여기는 1F2의 평균이 공할 2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게 A고요. B. 현재의 우상향 수익률 곡선에서 향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채권 투자 전략으로 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이게 투기 전략이에요. 이거는 투기 전략.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가야지만 내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상하는 게 그 현재의 우상향 수익률 곡선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 수익률 곡선이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한 게 딱 들어맞으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 맞고 C. 자, 볼록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되죠. 이게 시장 일자율과 채권의 가격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변화시켜요? 이표 이자율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표 이자율이 작아지면요. 여기가 시장 이자율이 0%일 때잖아요. 0%일 때. 그럼 이표 이자율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더 어떻게 돼요? 더 볼록해지죠. 더 볼록해지죠. 이표 이자율이 작으면은 돈을 더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볼록해진다. 더 볼록해진다. 그래서 무이표체의 볼록성은 이표체보다 크다. C 맞고요. 그래서 D.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반 사채의 듀레이션보다 수위 상한 조건이 있는 듀레이션은 크다. 자, 아니죠. 수위 상한 조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빨리 상환을 해버리죠. 기업이 빨리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뭔데요? 실질 만기잖아요. 그럼 실질 만기가 실제 만기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상환 청구권 또 마찬가지죠. 상환 청구권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 투자자가 나 빨리 갚아줘. 나한테 빨리 갚아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상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래도 듀레이션이 짧아지죠. 그래서 둘 다 짧아진다. 수의 상환 조건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환 청구 조건이 있으면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 이 고정이자부 채권으로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이 2.5고요. 시장 가치는 1,400입니다. 부채 포트폴리오 시장 가치가 1,000억이고요. 완전 면역한대요. 그럼 공식 자산의 가치 곱하기 자산의 듀레이션은 뭐랑 같아야 돼요? 부채 가치 곱하기 부채의 듀레이션. 이렇게 같아야죠. 그래야지 면역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400에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지금 2.5인가요? 자산이 2.5. 부채는 지금 1,000이고 듀레이션은
미지수 x다. 저 x를 구하시면 되겠죠. 저 x 구하면 3.5 나옵니다. 됐죠?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유동성 선호 가설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현물 이자율이 6%, 1년 만기, 2년 만기가 9%,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1.5%입니다. 그때 1년 후 1년 동안의 기대 이자율.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일단 1 플러스 0R 2의 전체 제곱은 1 플러스 0R 1 곱하기 1 플러스 1F인데 여기서 유동성 선호 가설에서는 예상하는 이자율에서 뭐가 붙습니까?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죠. 근데 지금 우리 구하는 게 뭡니까? 얘죠?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넣어보겠습니다. 숫자 6%, 9%, 제가 6이 6%, 그러면 9%. 그러면은 요거 나오죠? 전체 얼마 나옵니까? 1.09 곱하기 나누기 1.06 1.09의 제곱해서 1.06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가 12.08% 나오네요. 얘가 12.08%. 그러면 12.08%가 나오는데 유동성 프리미엄이 얼마래요? 1.5%. 그러면 1.5%. 그러면 12.08%에서 1.5%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0.015. 그러면 10.58%. 얘가 10.58% 이렇게 나온다.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어렵지 않다. 그다음 35번 문제. 자, 35번 문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위험자산 A와 위험자산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거네요. 적절한 항목. 기대 수익률 있고 A랑 B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ERP라고 정의를 했고요. 각각의 표준 편차 있고 조건이 있네요. 조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거 뭐 장난합니까? 이거 조건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조건이 되겠네요.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는다. 숏세일 안 된다. 그러면 A, 숏세일이 안 되니까 A랑 B의 수익률이요. 35번 A와 B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가 한 요 정도 있고 B가 한 요 정도 있는 거죠. A, B죠. 요거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버리죠.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요 안에서 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럼 요 사이다. A 맞죠? 그 다음에 B 요거의 표준 편차와 요거의 표준 편차가 같대요. 그러면 같으면은 이러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죠. A, B 표준 편차가 같은 상황에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딱 중간이죠. 그쵸? 여기 대깔꼬마니에요. 딱 중간이죠. 그러면은 B와 A를 절반씩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가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식 있잖아요.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MVP 공식 어떻게 합니까? 시그마 A제곱 플러스 시그마 B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AB 분의 시그마 B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B. 근데 요거랑 같대요. 그러면은 같으니까 요거는 2 곱하기 시그마 A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A 그 다음에 상관계수 A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A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 상관계수 A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2로 묶게 되면요. 2로 묶고 시그마 A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제곱 상관계수 AB 이렇게 나오고 위에는요. 시그마 A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A제곱의 상관계수 AB. 그러면 상관계수 AB와 상관이 없이 요거 약분이 되고, 그러면 정답은 2분의 1이 나온다. 공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개할 수 있고요. 그냥 그림을 통해서 전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관계수 A와 상관계수 B에 대한 투자 비율이 일정합니다. 투자 비율이 일정하고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변수가 뭡니까? 변수가 상관계수죠. 상관계수가 작아지면요, 포트폴리오 표준편차 당연히 작아지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시그마 A제곱, 시그마 A제곱에 WA제곱, 시그마 A제곱, 그 다음에 W B제곱에 시그마 B제곱, 마이너스 2 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상관계수 AB. 그러면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어요? 각각의 표준편차, 그 다음에 투자 비중, 마지막 상관계수, 요 세 가지 변수가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한 상태에서, 미쳤나봐요. 마이너스가 왜 나오죠? 플러스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상관계수를 작게 하면 당연히 이거 작아지죠. 그렇죠? 얘가 작아지면 당연히 얘가 작아져야 되죠. 이거 플러스니까. 제가 아까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썼어요. 플러스. 상관계수가 작으면은 얘가 작아진다. 그럼 최대한 작아지게 하면은 얘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다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6번. 이거 힘드네요. 36번입니다. 자, 36번 보시면, 자, 시장 포트폴리오 무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80%, 20%고요. 그거에 대한 최적 포트폴리오 A가 있대요. 이 최적 포트폴리오 A는요, CML 산상에 있죠. CML 산상에 CAPM이 성립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샤프 비율과 최적 포트폴리오 A의 샤프 비율의 차이가 얼마냐. 여러분, CML에 있대요. CML에.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가 한 요 정도 있겠네요. A 요 정도 있겠네요. 샤프 비율은 뭡니까? 샤프 비율이 기울기거든요. 요거 기울기. 맞잖아요. 기울기가 샤프 비율이죠. 그럼 기울기 똑같죠? 0.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밑에 숫자들 대입하는 순간 이 문제 오래 걸린다. 기울기 같으니까 0이다. 빼면은 0이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뭐 대입해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대입해가지고 푸시고. 37번. CAPM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문장 A와 B에 들어갈 값으로 적절한 것은 주식 A의 수익률, 주식 B의 수익률, 표준편차가 각각 10%, 20%다.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10%다. 상관계수 0.4. A 상관계수 0.4고요. 시장과 주식 B와 시장과의 상관계수는 0.8입니다. 베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베타 공식은 시그마 M 분의 상관계수 AM 곱하기 시그마 A, 이게 베타 A에 대한 공식이죠? 자, 그런데 지금 A와 B를 비교하니까 A에 비해서 B의 표준편차가 어떻게? 2배 크죠? 2배 크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도 2배 크죠? 그러면 총 몇 배예요? 4배죠? 그러면은 베타 B는 베타 A에 곱하기 4죠? 그럼 0.4 곱하기 4 하면은 1.6이죠? 그 다음에 주식 A와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베타가 0.76이 된대요. 그러면 0.4랑 1.6, 이게 0.4잖아요. 이게 0.4. 0.4랑 1.6인데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0.76? 0.76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비중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하면은 1이거든요.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A에 가깝죠. 그러면 A의 투자 비중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B의 투자 비중이 더 적다라는 거죠. 그거 찾으면 되겠죠. 객관식이니까 30%. B의 투자 비중은 30%다. 70%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직접 계산해 봐 주셔도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4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0.76 만드는 거. 0.76은 여기는 0.4에 곱하기 1-x B의 투자 비중 구하는 거니까 1.6 곱하기 x 해가지고 x에 대한 값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직접 구해도 되지만 사실 직접 구하라는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 보기가 30%, 70% 있으니까요. 만약에 30% 있고 20% 있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보기가 30%, 70%예요. 그러면은 30%죠. 자, 38번. 38번. 자, 위에. 지금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칠판을 계속 가운데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자, 38번. 공통요인. 한 개의 공통요인만 존재하는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과 공통요인에 대한 베타가 밑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B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이것도 쉽네요. 자, SML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A의 기대 수익률은 무형자산의 수익률에서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에서 A의 베타를 곱하는 식이 바로 이 SML인데, 자, SML A의 기대 수익률이 15%죠. 무형자산의 수익률 거기에 5%로 나와 있죠. MRP 모르죠. 베타 B 베타 A 0.8이죠. 그러면 일단 MRP를 구하죠. MRP를 구한 상태에서 어디다가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베타는 얼마인데요? 베타가 지금 1.2니까 MRP를 구하는 게 여기서 관건이겠다. 자, MRP는 얼마냐? 이거 MRP 얼마입니까? 12.5 나오나요? 이게 12.5 나옵니다. 12.5%. 그러면 12.5% 해가지고 1.2, 12.5% 해가지고 자, 12.5 곱하기 1.2 플러스 5. 그러면은 20%. 요게 20%. 어렵지 않은 문제. 39번 옵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값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5만원 이상이면은 한 주를 5만원의 투자자 값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고 5만원 미만이면은 안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 행사가 5만원짜리 기초자산 A, 주식 A인 콜옵션이죠.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 이 콜옵션을 투자자 을한테 유통시장에서 7,000원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사를 한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을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이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죠. 얼마에? 7,000원에. 자, 그러면 이 콜옵션의 현재 가격이 지금 7,000원이라는 소리예요. 39번. 자, 1번. 콜옵션을 을한테 매도하였다. 맞고. 그 다음에 외가격 상태. 외가격이 뭡니까? 외가격이 당장 행사해가지고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외가격이죠. 외가격. 지금 45,000원이에요. 주가가. 만약에 미국형이에요. 행사해요? 안 하죠. 행사 안 합니다. 그러면 내재 가치 얼마예요? 0이죠. 3번. 내재 가치가 0인 상태가 외가격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7,000원은요. 다 시간 가치다. 시간 가치.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 지금 당장 내가 행사를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가치. 그거 0이고요. 거기에 시간 가치. 시간 가치는 향후에 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치. 그게 7,000원. 행사가격 5만 원. 옵션에 대한 간단한 문제. 됐죠? 내재 가치 0. 옵션 가치 7,000원이니까 시간 가치는 7,000원이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마지막 40번. 1기간 이항 모형을 이용해서 기업 A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의 이론적 가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콜옵션 만기 1년, 행사가격 만원. 기업 A 주식을 배당을 하지 않으며 현재 시장에서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2,000원에 대한 확률 60%, 8,000원에 대한 확률 40%인데 콜옵션의 이론적 가격 요거 뭡니까? 위험 중립 확률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자, 만원이 12,000원 되거나 8,000원 되거나 이런데요. 요거 가지고 위험 중립 확률 P-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제가 요거 두 개 차이 4,000원. 그 다음에 만원에서 무혐의 이자율 10%니까 1.1 하게 되면 11,000원이죠? 11,000원에서 8,000원 빼는 거 3,000원 해가지고 0.75 위헌중립 확률 이렇게 구했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헌중립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콜옵션의 가격 구하는 거다. 자, 콜옵션의 가격은 상승했을 때 행사 가격 얼마입니까? 행사 가격 만원이니까 요때 행사하면 2,000원. 요때는 행사 안 하겠죠? 그래서 2,000원 곱하기 0.75 플러스 0 곱하기 0.25 굳이 안 써도 되죠. 그거를 1.1로 나누면 되겠다. 그러면 2,000 곱하기 0.75 나누기 1.1 하게 되면은 1363 정도? 1363 정도 비슷한 값 어디입니까? 1번이네요. 그래서 1번 1360 여기까지 해서 4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풀어보니까 작년보다 더 쉬웠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재무관리는 쉬웠다. 1차가 어렵다면 2차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뭐 과거의 경험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2차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